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고 지원은 확실한데 학교가 경기냐 수원이냐 라는 건데, 외고 입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오늘은 최대한 빨리 끝내보겠습니다. 싫은데 내가 하기 나름 아니야. 맞아요. 네. 네, 됐습니다. 첫 번째 고민은요. 네. 일반고 전학을 고민하는 고1인데요. 아버지의 권유로 외고에 다니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학생들에게 무관심한 담임선생님과 사감 선생님으로 인해서 학교 생활에 회의를 느끼고 일반고를 전학을 가야 할까 고민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성적 같은 경우는 내신은 중위권이고 모의고사는 영어, 사회, 국어만 1, 2등급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도 그 학교 생활을 버틸 수 있었던 게 친구 덕분이었는데, 최근 룸메이자 가장 친한 친구와 트러블이 생겨서 학교 생활의 모든 의욕을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가까운 학교에 다니며 내면을 돌보고 공부하고 싶은데 이 애매한 성적이 발목을 잡을 것 같아서 혹시 전학을 해도 괜찮은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사실은 좀 안타까워. 왜 안타깝냐면은 내가 보기에는 이 친구는 거기 이제 써놓기를 학교의 무관심, 담임 선생님의 무관심, 사감 선생님하고도 또 이렇게 무슨 좀 안 좋은 그런 감정이 있었겠지? 그래서 이제 학교 생활에 회의를 느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이제 본인만의 감정인 거고, 정말 학교 선생님들이 이 친구한테 관심을 안 뒀을까? 그거는 아니야. 근데 이제 내 생각에는, 내 관점에서 보면은 중학교 때는 분명히 공부를 잘했을 거야. 아주 독보적이었겠지? 그 중학교 때 선생님들한테 받는 관심하고 외고를 딱 갔는데 애들이 대부분 다 자기랑 비슷하거나 자기보다 잘하거나 막 이런 애들이야. 선생님들 보기에는 다 비슷비슷한 애들이니까 다 아이들한테 이제 비슷하게 이렇게 관심을 뒀겠지. 근데 이제 거기에서 차이가 오는 거를 이 친구가 이제 못 견뎌 하는 거지. 근데 이제 뭐 성적이 또 나쁘지는 않아. 모의고사가 뭐 영어, 사회, 국어긴 하지만 어쨌든 1, 2등급 나온다라고 하면은 잘하는 친구야. 잘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이 영상을 본다라고 하면은 부모님하고 상의를 해봐야 될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친구가 이제 밝혀준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 학교에 다녀야 되나? 막 이런 생각도 들거든. 그리고 이 친구의 성향상 만약에 이제 일반고를 갔는데 외고에서 우리 학교에 전학을 왔어? 그러면은 선생님이나 애들은 다 알거든. 쟤 어느 정도 하는지 한번 이렇게 보는 거지. 근데 이제 딱 봤는데 성적이 그 학교에서도 최상위권이 아니야. 그러면 이제 거기서도 본인이 느끼는 자괴감은 더 커질 수도 있거든. 나는 그냥 그렇게 보여져. 그래서 제 상황이 이런데요. 뭐 제가 일반고 가까운 데 가서 본인 말로는 내면을 돌보면서 공부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쉽지만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얘가 말해준 그런 코멘트를 보게 되면은 그냥 뒀다가는 조금 힘들 수도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모님하고 정말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그 학교를 못 다니겠다라는지 집 주변에 있는 학교를 가야겠다라는 그런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아요. 상황을 보니까는 조금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그 부분은 부모님이나 아버님이나 진지하게 좀 대화를 하면서, 왜냐면은 디테일한 내용까지는 모를 수도 있잖아요. 학생이 얘기하지 않은 이상은.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이런 디테일한 상황을 어머님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외고 중국어과를 희망하는 중2의 외고 선택 고민인데요. 이제 언어에 꽤 흥미가 있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대형학원에서 중간 정도 하고 중국어를 지금 선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 성적은 2학년 1학기까지 역사 B, 수학 B 제외하고는 모두 A라고 합니다.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경기외고와 수원외고 중에 고민인데 뭔가 경쟁률은 경기가 낮을 것 같은데 입학해서 내신 따기는 또 어려울 것 같아서 고민이라고 합니다. 물론 현재는 경기외고를 더 가고 싶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외고 같은 경우에는 기숙사가 없어서 통하기 힘들어 고려를 안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에서 어디를 지원하는 게 유리할지 궁금하다고 했습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외고 지원은 확실한데 학교가 경기냐 수원이냐라는 건데, 그것도 뭐 내가 찝어줄 수는 없지만 역사 같은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반영되는 과목이기는 해. 그래서 그나마 좀 다행인 거고, 사실은 이 친구 말이 어느 정도 맞는 게, 수원외고 같은 경우는 1단계 선발 배수가 1.5배수야. 경기는 2배수야. 근데 수원외고는 경쟁률이 1.5대 1이 훨씬 넘어. 2대 1 넘는 학과도 있고 전공어도 있고. 작년 기준이야. 경기외고 같은 경우에는 모집 정원이 2배수인데 경쟁률이 2대 1이 안 돼. 다 모든 전공어가. 그래서 지원하는 친구들이 성적에 상관없이 다 면접까지 치를 수 있어. 영어만 모두 A면은 1단계 성적은 만점이니까 거기서 감점 당할 확률도 없는 거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당연히 경기가 유리하지. 왜냐하면 수원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과를 지원할지 모르겠지만 과에 따라서 경쟁률이 높고 낮기 때문에 1단계 동점자 변별이 사회 역사까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에 지원하면은 떨어질 확률이 높지. 근데 이제 여기서 중국어과를 선행하고 있다라는 점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해서 중국어과 같은 경우에는 경쟁률이 1.5를 넘진 않았어. 근데 외고 입시의 특징은 뭐냐면은 그 전년도 경쟁률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 그래서 전년도에 경쟁률이 높았던 과가 그 다음 해에 낮을 확률이 꽤 높아. 전반적으로 보면은 사실상 중국어과에 대한 선호도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니야. 다른 외고들을 봤을 때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현재로만 보게 되면 당연히 경기외고의 확률이 높지. 1단계 통과하고 그러면 이제 본인이 자기소개서랑 면접 준비를 잘 하면 되니까 조금 남은 기간 동안 좀 준비를 좀 잘 해가면서 하는데, 다만 이제 염두에 둘 거는 수원외고는 경기보다는 1단계 선발 비율이 낮다. 반면에 경쟁률은 더 높다. 그래서 경쟁률이 높은 과를 지원할 경우에 떨어질 확률은 엄청 높다. 마지막 질문인데요. 네. 돌연 상상고를 목표로 정한 중3 딸이 걱정되는 학부모님이 남겨주신 고민입니다. 부모님 입장에서 딸을 봤을 때 영재 천재는 아니고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서도 시험 보면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하는데 현재 수학은 미적분, 또 과학은 화 1, 물 1까지 선행을 했다고 합니다. 영어 같은 경우에도 모의고사 1등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부모님이 바쁘셔서 학업에 엄청 신경을 많이 못 쓰고 있기는 한데, 이제 부모님이 봤을 때 아이의 장점은 엉덩이 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학교나 학원에서 돌아오면 밥 먹는 시간 제외하고는 모두 공부에 시간을 할애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은 일반고에 가서 최상위권을 노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아이는 싫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상상고를 준비해보겠다고 자소서, 면접 이런 것도 모두 다 혼자 하겠다고 했는데 괜찮은지 걱정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부모로서 혹시 해줄 수 있는 게 있다면 어떤 거를 좀 해줘야 될지 고민이라고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거는 고민이 아니고 자랑이신데, 그러니까 어머님, 아버님이 바빠서 신경을 못 쓰는데 애가 이렇게까지 잘해. 예를 들면 이제 학원도 열심히 다니고 선행도 뭐 맞춰가지고 잘 다니고 집에 오면은 공부만 하고. 이제 근데 그런 친구가 상상고라는 학교에 가서 한번 3년을 보내겠다라고 이제 갑자기 어머님께 말씀을 드린 거잖아. 부모님이 주변에 일반고 가서 최상위권 노려라 라고 말씀을 했는데, 어쨌든 본인이 먼저 상상고라는 학교를 콕 집어가지고 가겠다. 그러면은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상상고가 어떤 학교인지 모르고 그냥 이야기했을까? 아니야. 이런 애들은 본인이 다 조사해보고 그 학교가 얼마나 어렵고 어떤 아이들이 가는지 다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야기한 거고, 그리고 준비도 모르겠어요. 일단은 선행 진도만 보면은 나쁘지가 않아.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내 생각에는 지금 시점에서는 부모님이 어쨌든 당연히 걱정은 되지. 왜냐면은 뭐 요즘에 워낙 이야기들이 많잖아. 뭐 내신 5등급제다. 뭐 수능에도 변화가 있고, 그런 거에 대한 분명한 걱정은 드시겠지만, 좀 이런 친구들은 그런 치열한 데 가가지고 어떤 경험을 하다 보면 분명히 능력치는 훨씬 더 올라간 거든. 그러니까 뭐 다만 이제 입시라는 게 입시적 관점에서 보면은 본인은 되게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게 또 전략적으로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조금 힘들 수도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일단은 사교육의 도움을 꼭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야. 자기소개서 작성과 관련해가지고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기존의 어떤 정보들을 좀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쓰는지 정도는 어머님이 코칭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은 이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열심히 잘 해왔던 친구긴 하지만 그 자기소개서에서 요구하는 역량이 무엇인지 그냥 표면적으로만 읽고 그냥 그거에서 뭐 학습 과정에 대해서 쓰라고 하면은 본인이 수학 공부 어떻게 한 거, 뭐 과학 공부 어떻게 한 거, 이렇게 쓸 수도 있는 거거든. 하지만 이제 그게 아닌 거니까 어떤 진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본인의 꿈과 끼를 이루기 위해서 중학교 기간 동안에 했던 거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좀 더 심도 깊은 활동을 써야 될 거고, 또 하나는 이제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자소서에 그 독서 활동을 쓰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이제 3권 900자야. 그러니까 분량이 굉장히 큰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뭐 책에 대한 선정이라든지, 그리고 단순하게 자기소개서를 책의 내용을 요약하거나 그런 수준이 아니거든. 그 책을 읽고 난 후에 어떤 본인의 느낌,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계획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까지 써야 되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상상고는 사실상 면접이야. 특히나 창의 융합 면접이라고 해가지고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요거 기반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하거든. 근데 요게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워.
그렇기 때문에 자기소개서를 쓰면서도 틈틈이 지금 중학교 1, 2, 3학년 동안의 수학이나 과학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본인이 뭐 공부했었던 내용들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좀 까먹은 내용들 그런 것들 다시 이제 그 상기시키고 개념 정리하고 이런 게 필요하고 반드시 기출문제를 좀 풀어봐야 돼. 기출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의 문제들이 나오는지 현대초능고 같은 문제들 아니면은 뭐 포항제철고의 기출문제들 그런 그 여러 유형의 자사고 문제들을 좀 풀어보고 어떤 식으로 이제 답변을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한번 면접 연습을 하고 뭐 거기에 추가적으로 더 한다라고 하면은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 문제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본인이 개념을 활용하고 융합하고 접근하고 그래서 답변을 어떤 식으로 만들어낼 것인지 그런 연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상상고 면접도 쉽게 풀이가 가능하지. 상상고 같은 경우에는 3학년 2학기 시험을 사실상 3학년 2학기 성적이 반영이 안 돼. 그럼 지금부터가 입시 시작이라고 보면 되거든. 그러니까 이 시점에서 해야 될 건 당연히 자기소개서 작성인 거지. 일단은 본인이 중학교 3년 동안 했던 내용들 좀 정리를 하면서 영역별로 혹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본인이 했던 활동들이 뭐가 있었는지 아니면 본인의 어떤 진로 목표와 연관지어서 내용을 좀 취합하든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자기소개서를 한번 좀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어쨌든 이제 3학년 2학기도 마무리가 다 되는 시점이고요. 이제 12월 이제 곧 있으면은 외고, 국제고, 자사고 입시가 시작되는데 뭐 입시 준비와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꼭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